자, 선생님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합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여튼간 노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많이 나올 거야. 선생님은 지금 가천대 6년 차거든요. 6년 차 동안 지금 가천대 보내면서 얘네들이 뭐 약식 논술이라 바꿨지만 적성고사랑 똑같아요. 명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이게 얘네들이 이제 올해 공개한 모의고사 문제고요. 봐봐. 가천대 논술 모의고사 분석을 통한 학습 상세 가이드 요거를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뭐 출제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연계 방식은 숫자와 식을 변형한 쌍둥이 문제. 이거는 지금까지 가천대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식을 변형한 쌍둥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같은 문제야. 그리고 논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말이 긴데요. 별 필요 없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논술 방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건 뭐냐면 식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식에 대한 답이 맞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 풀이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3페이지 펴봐. 3페이지를 펴봐. 거기 답안이 있죠. 답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요렇게 문제를 푸는데 오른쪽이 EBS의 풀이야. 왼쪽이 얘네가 보여준 풀이야. 어때요? 훨씬 간단하지.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술을 쓴다고 하면 뭐 x, y를 바꾸어 쓰면 뭐 3,2를 지남으로 이런 표현들 없어요. 그냥 바꿔 썼어. 3,2를 지나는 걸 그냥 보여줬어. 그러니까 굳이 이게 0분의 0꼴 2무로 할 필요 없어요. 식만 들어가면 돼. 식만. 그러니까 논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세히 적을 거 없다는 얘기야. 안 본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얘네가 같이 공개한 거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를 봐봐. 위에 거랑. 위에 이제 왼쪽이 얘네가 이제 낸 문제고요. 오른쪽이 EBS 문제예요. 두 개가 어때? 문제 구조가 똑같죠? 느껴지죠? 넘겨봐.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오른쪽 위에 게 그러니까 이거 수능 특강 문제고요. 왼쪽 게 가천대 이제 모의논술 문제인데 두 개가 어때요? 범위가 좀 바뀌었고 식이 조금 바뀌었고 중근을 갖도록을 실근을 갖도록 바꾼 것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알파 베타를 묻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세타를 묻는 것이 결국 똑같아. 문제 구조가 똑같아. 자, 풀이를 보세요. 풀이 EBS 풀이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큰 포커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각 식마다 답이 배점이 있는 거야. 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1단계 식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2단계 식 거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3단계 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파가 몇 사분면인지를 찾아내고 마지막 4단계는 답만 적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거기에 뭐 주저리 글이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풀이 과정도 안 보여줘도 돼. 거기 보면 2를 풀면이라는 그 두 번째 풀이에 있죠. 두 번째 단계에서 2를 풀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식하고 답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각 과정들마다. 넘겨봐. 5페이지. 5페이지는 2019년도 수능 특강 문제를 그냥 그대로 뺏겨왔죠. 문제 물음도 똑같죠. 물음도. 이거는 식을 바꾼 게 아니라 숫자를 바꾼 거지 그냥. 숫자를 바꿨지.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EBS 외에 다른 걸 풀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원, 수투만 공부를 하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공부해도 수능 준비가 된다고. 여러분 수능 준비가 되는 책이잖아 그 책이.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왜 다른 걸 볼 필요 없어. 수원, 수투는 무조건 EBS만 본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말을 하면 우리 학원에 지금 7바퀴 돌린 애가 있어. 수특 수완을.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떤 페이지를 펴도 그 문제에서 묻는 물음과 그 문제에서 묻는 그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다 보이겠죠. 그 수준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는 포인트가 다 보여야 됩니다. 문제 보면서. 풀이 과정이 보이는 걸로는 못 붙어. 풀이 과정은 당연히 보여야 되고. 알겠죠?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다 보이는 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겨봐. 6페이지. 자, 일단 가천대가 EBS에서 출제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출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봐봐. 가하고 나오고 있는 조건까지도 구조가 똑같아요. 느껴지시죠? 가천대 출제하는 거고 왼쪽이 오른쪽은 얘가 따온 문제야. 작년도 수능 특강 문제네요. 그리고 풀이는 오른쪽 풀이랑 왼쪽 풀이가 비슷하지만 왼쪽이 더 짧지요.
그러니까 EBS 풀이를 다 적을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게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채점한 채점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딱 간략한 부분만 정리해 줄 거야. 식만 들어가면 된다고. 식만 들어가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학은 수특 수학만 풀면 되고요. 얘네가 공개한 거는 좀 쉬운 것만 공개했는데요. 쌤이 이제 골라가지고 어려운 것도 다 다뤄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어려운 것들을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 중, 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봐. 모든 수학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문제를 다 제작을 하겠죠. 중, 하 문제가 한 6문항이 나오겠지. 혹시 여기 문과 있니, 문과? 아, 문과 있구나. 문과 한 4문항이 나오겠죠, 중하 난이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상 난이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야. 6문항 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풀면 돼. 누구나 다. 그지? 문과는 4문항. 그럼 결국 이 상 문항을 안 틀리고 잘 푸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겠지. 그럼 상 난이도 문제들은 내가 골라가지고 이게 나올 거 찍어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레벨 3 같은 경우도 내가 골라서 알려줄 겁니다. 레벨 3도 다 풀 필요 없어. 골라가지고 풀면 돼. 자, 그 고르는 그 원칙은 뭐냐면 레벨 3가 보통 개념이 2개 이상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3개 섞인 거는 풀 필요가 전혀 없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아닙니까? 킬러 문항은 풀 필요가 전혀 없어. 풀이 과정이 긴 거나 개념이 3개 이상 섞인 거는 풀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죠? 개념은 2개까지. 그거까지밖에 출제 안 합니다. 그 다음 국어 보자, 국어. 7페이지. 그러니까 수학에 여러분들 내가 한 번도 말했지만 풀이 과정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7페이지. 국어 영역 간단 분석비 학습방 해가지고 얘네가 출제 교재를 수특수한 문학, 독서, 합법, 작문, 문법이라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 문법이 이게 언어와 매체로 바뀌면서 출제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문제지. 화작은 어떻게 해, 화작은?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는 무조건 100% 똑같이 낼 거야. 근데 이제 화작은 어떻게 할까, 화작은? 화작 선택할 애들이 많긴 하지만 엄매 선택할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부는 화작, 그 다음에 언어, 매체, 언어까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긴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그걸 출제하기 어려워. 그래서 화작, 문법은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어도 된다. 문법은 고1, 얘가 고1이라고 적었던 건 뭐냐면 고1 때 배우잖아. 화작 문법을 배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승부는 문학과 비문학이야. 이거 승부가 갈라져. 그리고 출제 비율은 지금까지는 문학이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문학이 보면 봐봐. 단원별 출제 비율 5번 단원별 출제 비율 봐봐. 그 보면 문학이 40%가 출제됐었죠, 그동안. 40%. 그리고 화작이 25%야. 화작이 되게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문학하고 독서의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과라 그러면 문학이 두세 문항, 독서가 두세 문항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작 문법은 한두 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아봤자 2개, 적으면 1개 이렇게. 그리고 뒤에 봅시다. 이제 출제 방식 봅시다. 얘네들은 8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이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화작 지문이거든요. 화작 지문에서 그냥 떼왔는데요. 지문을 그냥 그대로 발췌해와. 그리고 문제는 절대 여러분 연계가 안 됩니다. 수학은 문제 연계인데요. 국어는 문제 연계가 아니야. 국어는 지문 연계야. 지문 직접 연계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9페이지 봐봐.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후략 했지, 후략. 항상 지문을 다 잘라가지고 출제합니다. 잘라가지고 출제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묻는 물음 보면 1번 다음 윗글을 분석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완성하시오. 본문에서. 자, 얘네가 보여준 네문항 전부 다 본문에서 찾아 완성하는 걸로 문제 출제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서술이다. 그러니까 서술하시오지 논술하시오가 없어. 서술하시오가 있는데 봐봐. 11페이지 봐봐. 서술하시오. 써있죠? 2번 서술하시오 써있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봐. 12페이지에 서술하시오죠. 근데 3번의 서술하시오는 단답형이야. 단답형도 여러분 서술입니다. 답은 여기서 양산성, 신규성이라고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위에 나와 있는 그냥 키워드예요. 디자인이 그 등록을 위한 성질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그냥 키워드들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서술이야, 여러분. 단답형이 서술이라고. 단답형으로 출제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적게 되면 평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지? 근데 위에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발췌하는 풀이면 정답이 뻔해 번짜잖아. 빵점 아니면 그게 들어가면 두 개 중에 하나 맞으면 5점, 10점. 세 개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하는 것도 쉽고 채점하는 것도 쉬울 거 아니야. 2만 명이 넘게 보는 시험인데 어떻게 이걸 채점합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만든 방식이야. 약수적 논술은 논술이 아니야. 서술인데 서술도 단답형이라는 거. 얘네가 공개한 거 그래요. 하지만 이거 말고 아마도 몇 자네를 쓸 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제 몇 자네를 서술하라는 얘기도 이제 문제를 낼 건데요. 혹시나 해서 내는 거야, 그거는. 원래 얘네들이 공개한 걸로는 위에 있는 지문의 키워드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국어 공부하기 되게 쉽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잘랐고요. 봐봐. 9페이지 봐봐.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후략. 아이고, 쏘리. 11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출원하여 위에 후략이 있죠, 후략. 지문은 자릅니다. 절대 다 출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잘 요약만 하면 돼요, 요약만. 글의 내용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EBS 공부할 때 절대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어. 수능이 여러분 알겠지만 수능이 이 글을 쓴 사람의 화자에 아니면 지은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없잖아. 지식을 안 물어보잖아. 무조건 위에 나와 있는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13페이지 심지어 문학을 보더라도 이것도 가에서 자, 가라고 딱 지정해서 가에서 발췌해서 쓰라고 나와 있어요. 봐봐, 4번 문제. 가에서 화자의 고단한 피로감과 외롭고 쓸쓸한 내면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시적 대상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되시죠? 위에서 발췌하는 거야.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고전 문학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언어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발췌하는 거야.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국어 공부는 무조건 겉에 있는 지문만 잘 요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최대한 빨리 EBS를 반복해야 돼. 그거밖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되게 고맙게 실이 정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제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공부가 여러분 수능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6월달 모의고사 봐서 알잖아. 평가 봤잖아. EBS 그대로 나온 거 이게 그렇지. 프로 본 사람 알지? 올해도 아마도 국어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어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EBS만 공부하세요. 수특 수학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양은 수학은 하루에 한 단원 정도는 풀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6개에서 8개 지문을 공부하는 게 좋아.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끝을 낸 다음 이후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4개, 미안. 6개, 8개의 2배는 12개, 16개죠. 그렇죠? 하루에 이렇게 그만큼 볼 수 있어. 쭉쭉 훑어보면. 마지막에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수특 수완을.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붙어. 이 시험은 그래요. 수특 수완 많이 반복한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수루룩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봐서는 여러분 실력으로 풀어야 돼. 실력으로 풀면 이게 풀리겠냐고, 이게 시험장에서. 안 풀린다고. 이해되시죠?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자, 함수의 극한 들어가자. 함수의 극한. 자, 하루에 하나씩 할 겁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 내일은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죠. 미분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다 할 건데 함수의 극한은 문과 애들은 무조건 하나, 이과 애들은 1개 내지는 2개 나온다고 치면 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극한 값 존재, 그 다음에 0분의 0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은 연속. 그 다음에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연속. 마지막이 사이값 정리죠. 그렇죠?
최근 5년 동안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26문항이 나왔어. 그 중에서 0분의 0꼴이 10문항. 0분의 0꼴이 10문항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나왔죠.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0분의 0꼴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 26개 중에 10개가 나왔고요. 요게 14개가 나왔어. 자, 절반이 함수 극한에서는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 지금까지 갖춘 데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4개, 5개 정도 출제됐어. 요게.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를 다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포커스는 여기에 두고 하는 게 맞아. 출제된 단원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도 당연히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에 있던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는 전부 다 수특수한, 기출도 약간 집어넣었어. 수특수한에서 x만 모은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거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어야 돼.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극한값 존재는 1번 문제 봐봐, 1번. 1번 문제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에서 그냥 끝내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지. 요것만 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1번 문제 보면 x는 1이라는 게 나와 있지. 잠깐 문제를 보세요. x는 2 나와 있지. 걔는 함정이라고요. x는 1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극한값 존재는 관계가 없다고요. 요게 같아지면 요때는 이게 연속이잖아요. 연속. 얘는 연속의 정의로 두 번째 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맨 위에 거랑 세 번째 거랑 같으면 끝이야. 이해되시죠? 이 함정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가 통째로 수렴하는 경우야. 자, 이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2번 문제가 기출 문제거든요. 2번 문제가. 자, 통째로 수렴하는 경우인데 2번하고 4번하고 8번하고. 자, 2번은 기출, 4번은 수특, 8번은 수완. 세 가지가 동일하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여러분 4번에 보면 4번 이런 게 나왔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제곱분의 fx는 8이지. 지금 주목해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는 x제곱분 fx 얘가 수렴하는 거야. fx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fx 수렴 아닌데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감점이지. 이거 전체가 8로 수렴하는 거야. 요거 덩어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x제곱분 fx를 갖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눈다가 풀이야. 이 문제 함정이라고. 8번도 마찬가지지. 8번도 x분의 gx가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아, 분모 분자를 x로 나눈다지. 나눈다지, 그치? 그러니까 4번과 8번의 풀이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뭐냐면 3번 때문에 지금 2번 때문에 하는 건데 통째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함정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통째로 수렴은 이 문제의 목적은 식변형이야. 식변형이야. 이 문제의 목적은. 자, 그럼 보자. 2번 문항을 보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안 보이면은 이게 안 보이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얘를 fx로 묶어주는 게 안 보이면 이 문제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돼. 왜?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적에 fx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무한대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를 할 때만 수렴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무한대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를 해야지만 수렴해. 그렇지 않고 수렴하지 않아요. 이 0 아니에요. 무한소야, 무한소.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문제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준 이 부분이 0 되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아시겠어요? 0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분의 gx는 3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통째로 수렴하는 거야. 통째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분모 분자를 fx로 나눈다가 풀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 풀 때 요게 적어주면 되고 이게 적어주면 돼. 그리고 이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끝이야. 이게 풀이야. 됐죠? 그럼 정답은 얘가 3이니까 6 빼기 5가 되는 거죠. 3. 6 빼기 5, 1 되는 거지. 1분의. 얘가 3이니까 9. 틀린 데가 어디입니까? 틀린 데가 어디야? 틀렸어 지금 계산이. fx분의 gx fx분의 gx 2 fxgx가 3 3이 6 빼기 5 5 맞잖아. 6 빼기 5 1 맞죠? 얘가 6 더하기 3 답이 9인데? 9 맞아요? 틀린 거 없잖아. 왜 나 답이 틀렸지?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랑 답이 달라서 잘못 적었다고? 2로 돼 있다고? 답이? 답이 뭐라 나왔어? 아, 거기에 풀이가? 아, 답은 이 9 맞죠? 답은 9야. 온라인 수강생 답이 9예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들. 그래서 극한값 존재는 극한값 존재의 정의. 두 번째는 통째로 수렴. 이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야. 됐지?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도 수특 문제인데요. 요거는 식만 적어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갖다 놓고 풀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6번. 6번 문제부터 6번. 6번 하고 저기 뒤에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6번하고 13번. 이 두 문제가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출제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특 수완에 반복되는 문제도 눈에 띈다고. 자, 뭐가 눈에 띄냐면은 우리가 이제 fx를 x-n분의 k 플러스 n 요것이 소위 말하는 분수함수의 표준형이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점근선을 알 수가 있죠. 점근선. 점근선은 x는 m, y는 n 되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얘가 0 되는 값이 점근선이고 얘를 가린 값이 점근선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양이야. 그래프의 모양. 모양은 두 가지가 있죠. k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게 똑같이 x는 m, y는 n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걸 치는 거죠.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하나 더 나갔어. 이거를 정의할 때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적에 fx는 무한대로 간다는 이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m 오른쪽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x는 m이라는 것이 점근선이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분수함수에서. understand? 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리미트 x가 m 마이너스일 때 fx가 무한대로 갈다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건 또 리미트 x가 m 플러스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 하고 싶은 얘기야. 그림을 그려야 이 문제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의 목적은 정모선이에요. 자, 6번 문제 보자. 6번 fx는 x 플러스 7분의
A 마이너스 7X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1에서 얘는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식은 8분의 A는 3 되는 겁니다. 자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A는 24라는 것은 뭐 기본으로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야.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X는 마이너스 7에서 정고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7보다는 오른쪽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됐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 되는 것을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문제를 바꿔. 요거를 A가 음수가 나오도록 바꿀 수 있지. 음수가 나오도록. 바꾸게 되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서 문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7번이 좀 어려워요. 7번이 좀 어려워. 7번이. 일본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계속 틀려.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위에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얘는 A의 X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fx는 x 값에 따라 바뀌는 식이야. 그지? 그래서 EFX랑 EFX 두 개는 달라. 뭐에 따라? X의 범위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 이 문제는 X의 범위를 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야. 그럼 얘를 하자. 얘는 뭐냐면 P 플러스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식에서 여러분들은 P 플러스 E보다는 X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P 플러스 E 마이너스 정의된다는 얘기는 작을 거밖에 안 되잖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작아야지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범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요 식 자체는 이럴 수밖에 없어. P 플러스 E 마이너스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때 fx는 오른쪽이 a야. 오른쪽이 a이기 때문에 P 플러스 E x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오른쪽은 P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P보다 클 때 정의되는 거야. 그리고 x는 당연히 1차이기 때문에 P 플러스 1까지 가는 거고, 요때 fx는 P 플러스 1에 대해서 x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식 두 개는 달라.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여기가 P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P 플러스 2의 제곱되는 거 아시겠죠? 이걸 대입하는 거잖아. 오케이?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번에는 P 플러스 1 X는 P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P 플러스 1 되는 거야. 끝. 정리하면은 P 제곱 플러스 2, 4P 플러스 4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P가 되면서 싹싹 사라져. 그래서 여기 남는 게 3P가 남지. 3P가 남고 얘가 넘어가면은 153이 된다. 그래서 P는 51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 문제는 이걸 안 적으면 무조건 감점이야. fx가 바뀌는 걸 다 적어줘야 돼. 이 문제의 목적이야.
x의 범위에 따라 fx가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수능 완성 문제인데 이거 대부분 애들이 틀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가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들어가자. 두 번째는 극한값 계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풀이 과정을 적읍시다. 자, 두 번째 극한값 계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다룰 거야.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 0분의 0꼴이 가장 많이 나와. 0분의 0꼴 나왔을 때 여러분 절대 로피탈 사용 금지. 로피탈 쓰는 순간 감점이야. 점수 안 줍니다. 로피탈 쓰면 안 돼. 이과 애들 쓰면 안 됩니다. 0분의 0꼴은 두 가지로 문제를 풀죠.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굳이 이걸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분자 0으로 가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 해야 되죠. 인수분해 후 약분.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틀려. 약분을 무조건 되게끔 만들어야 돼. 약분 시켜서 대입하는 거죠. 약분 후 대입이지. 0분의 0꼴은 무조건 이거야.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당연히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죠. 얘는 최고차 항만 중요해. 최고차항만 비교. 분모 분자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수렴 조건이 있는데요. 이 수렴 조건이 출제가 됐어. 수능 완성에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수렴 조건이 수능 완성에 나왔어요. 수렴 조건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가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지. 얘가 더 크니까 x제곱 나눠주게 되면 0으로 가잖아.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가 똑같이 뭐 이렇게 제곱이 나왔어. 그럼 얘는 3으로 수렴하지? 차수가 똑같으면 수렴해. 그래서 이 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냈어. 미지수가 나오고. 이거 수능 완성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건 당연히 유리화죠. 유리화 시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인데요. 얘랑 관계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줄 겁니다. 그렇죠? 0분의 0꼴은 정말 다 할 수 있어야 돼. 다 나왔어 지금까지. 특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의 결합 문제가 대세야. 결합 문제가. 자, 결합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는 차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을 통해서는 이것에서 결국은 fx를 구하는 게 이게 수능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EBS 레벨 3 뒤에 보면 실제 기출문제들을 보여주잖아. 거기 보면은 이게 결합한 문제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2020년도 평가원 문제나 2020년 수능 문제 좀 이따가 보여줄게.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쌤이 말한 거 나온다는 거 다 나옵니다, 진짜. 이거는 6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야. 좀만 쉬었다가 우리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질문하실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도 돼요.